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1일 주간 아시아 챔스 남자 농구, 여자 배구, 남자 배구 분석 시작 한번 해보도록고요. 오늘 챔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축구 11경기 또 포진되어 있고요. 또 주말에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유로파 있고 일본 축구 들어오고 주말에 또 해외 축구까지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풍성한 또 해외 축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또 배당 좋게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하시면 조합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유튜브 형님들은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스 호주에서 펼쳐지는 탈락이 확정된 센트 메리와 지금 승점이 필요로 하는 우리 조호르다가 원정에서 맞붙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 센트 메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호주 축구에서도 경쟁력을 좀 잃은 듯한 모습이고, 지금 아시아 챔스에서는 뭐 고베랑 뭐 3대2 갔던 부분들, 근데 고베는 뭐 로테이션을 또 돌렸던 부분에 있었고, 오늘 조호르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 뭐 스페인, 좀 이런 축구의 명가 나라에서 거의 다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또 조호르다기도 하고, 센트메리는 지금 최근 7경기에서 6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오늘 홈경기에서 좀 일정은 홈경기라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센트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점으로 탈락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나머지 잔여 경기 2경기를 이기더라고 해도 탈락이 확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자, 이 경기가 지금 뭐 조르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몰리고 있지만은 조르다가 좀 기복은 있습니다. 지금 조르다가 이 아시아 챔스 마지막 2경기에서 무득점을 했습니다. 무득점.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는 또 많이 넣는 편인데 골을 못 넣을 때는 또 못 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센트메리가 또 비빌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은 들긴 하지만 지금 센트메리가 디펜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오펜스 공격이 또 훌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제가 설명을 더 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오늘 좀 뭐 무승부나 역배가 터지면 좀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포항이랑 가와사키 경기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 가와사키는 뭐 형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가와사키에서 8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뭐 트로피 엄청나게 올렸던 오니기 감독이 자진 사퇴했죠. 정상에 있을 때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누구로 바뀌었냐? 형님들도 잘 아시죠. 후쿠오카는 굉장히 수비적인 또 디펜스가 아주 단단한 후쿠오카가잖아요. 그 후쿠오카 감독을 맡았던 하세베 감독이 지금 가와사키 감독으로 지금 선임이 됐습니다. 선임이 됐고, 자, 올 시즌에 일단 후쿠오카를 맡을 때는 역시나 3백을 썼었거든요. 이 감독님이. 근데 지금 가와사키에서는 지금 4백으로 지금 경기를 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와사키에서도 이 감독으로 바꾼 좀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와사키가 작년에 뭐 중위권, 하위권으로 좀 쳐졌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그래도 리그 2위, 득점 2등이었어요. 66득점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57실점으로 가와사키가 디펜스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와사키가 이 하세베 감독 좀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으로 좀 바꾼 것도 좀 맞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가와사키는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야마다죠. 야마다. 얘가 이제 작년에도 팀 가와사키 팀 내 득점 왕이었었고. 자, 근데 가와사키가 진짜 주말에 2월 15일이죠. 오늘 경기 치르고 한 이틀 휴식 후에 이제 나고야전에 또 J리그 개막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또 경기 레벨을 또 올려줄지는 모르겠고, 지금 감독이 하세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사상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어요. 무관 감독이죠. 그래서 가와사키 뭐 감독에서 트로피를 좀 들어올리고도 싶을 거고. 아무튼 가와사키 또 이 감독이 얘기한 게 올 시즌 목표는 20실점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디펜스를 단단히 두고 하겠다. 오늘 아마 포항전도 비시즌 겨울 이제 연습 시즌에 아마 수비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가와사키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와사키도 오프닝 경기죠.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오프닝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수비를 좀 더 테스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와사키가 오펜스보다는 디펜스 수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할 경기할 스토리가 좀 그려지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이 지킬 애들 다 지킨 것 같고, 자, 포항은 좀 특이사항이 있다라면은 포항 스틸 야드에서는 지금 아시아 챔스
8경기 무패 중입니다. 홈에서는 좀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 경기도 포항이 뭐 전력 분석을 했겠죠. 돌려보기도 했을 거고, 하세베 감독이 후쿠오카 감독일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을 했고 어떻게 라인을 내리는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저 수비 귀신 감독 상대로 포항의 라인 끌어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축구에서 언어바는 신의 영역이고 알 수 없지만 그냥 오바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승패는 저는 가와사키 승무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사이드. 자, 포항이랑 가와사키 했고, 자, 그 다음에 고베랑 상하이 상강. 자, 형님들이 이제 이거를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단은 뭐 상하이 상강도 중국 리그 지금 2연패를 했고, 비셀 고베도 J리그 2연패를 한 지금 각 나라를 좀 대표하는 이 두 경기 좀 굵직한 대결이고, 자, 고베는 2월 8일이었던 그 후지필름컵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좀 패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 경기는 고베 감독님께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이날 결장자 부상자도 있었는데 이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오사쿠 유야, 무토깎기, 고베에서 내놓으라 하는 원투펀치를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로테이션. 그리고 사카이 미드필더죠. 얘도 로테이션 돌렸고, 마에카와 얘도 로테이션 돌렸고, 고베가 이날 왜 로테이션 돌린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 경기를 잡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상대로 고베가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체력적인 변수 없고요. 그리고 고베가 두 번째, 지금까지 아시아 챔스 1라운드 그 불이랑 원정 갔을 때예요. 그때는 아예 오사쿠 유아도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고베가 불이랑 원정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챔 단 한 번도 100% 전력으로 풀 스쿼드로 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고베가 리그를 병행할 때도 보시면은 마찌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이 세 팀이랑 1등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베도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축구를 했어야 돼. 단 한 번도 고베가 아침에서 풀 스쿼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경기력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저는 지난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좀 돌렸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라인업을 볼 수는 없지만 오늘 경기에서 풀 스쿼드로 임한다 하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하이 상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첼시에서 뛰었던 그 브라질 옛날 국가대표 했었던 오스카 있죠? 이 새끼도 지금 떠났고요. 그 다음에 바르가스, 개인기 좋은 새끼죠? 이 새끼도 떠났고, 지금 작년에서 뛰던 용병 중에 남아있는 새끼는 옛날에 전북현대에서 뛰던 구스타보 정도만이 남아있고, 지금 작년에 우라와에서 뛰던 그 레오나르도라고 있어요. 이 새끼를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어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개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발재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업사이드 트랙 넣는 것도 아니고 뚝배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얘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이 상하이 상강은 용병의 어떤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월 7일에 있었던 그 상하이 선화랑 그 중국도 이제 오프닝 경기죠. 그 슈퍼컵인가 FA컵 경기에서 상하이 선화랑 했을 때 3대2로 졌어요. 확실히 상하이 상강이 좀 디펜스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브라질 공격수인가? 가브리에 주니뉴인가? 이 새끼도 왔는데 얘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고베가 홈 경기기도 하고, 고베가 이제 리그 개막하는 고베가 홈에서 우라와랑 이제 개막전을 가지거든요. 토요일날. 근데 오프닝 개막 경기를 가지기에 앞서 2연패를 하고 하기에는 좀 팀 어떤 사기에도 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리그 들어가기 전에 홈에서 고베가, 저는 상하이 상강 그냥 한 80%의 전력만 가지더라도 저는 고베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산뚱이랑 광주다. 야, 여러분, 광주는 선수단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허율도 나간 것 같고, 뭐 일단 뭐 오늘 경기 보면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좀 몸집이 좀 작아진 광주다. 우리가 알던 뭐 작년에 광주의 경기를 생각할 수는 없다. 뭐 이정효 감독이 또 재계약을 하면서 또 오늘 어떠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 친구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산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절한 순위에 있죠. 지금 승점 7점으로 이겨야 되는 경기기도 하고, 산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쿠, 여러분 아시던 예전에 울산에서 뛰던 바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 뛰던 제카. 산뚱도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최강희 감독과 이정효 감독의 또 한국 감독 간의 또 사제 대결이라는 건 그렇고, 어쨌거나 뭐 한국인 감독 간의 대결이기도 한데, 저는 광주가 오늘 경기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테스트를 분명히 할 것이다. 전지훈련에서 만났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전술을 테스트할 경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 나올 수는 없다. 오히려 산둥이 짱개 팀이긴 하지만 산둥이 조직력을 살려서 승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어려운 경기지만 좀 산둥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고양 소노랑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지난번 맞대결이었죠. 그 경기 2쿼터까지 모비스가 8점 차인가 이기고 있다가 3쿼터에 시작하자마자 소노한테 8점인가 연속으로 10점을 줘가지고 조도영 감독이 작탐을 물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 운영을 3쿼터에 시작을 하면서 모비스가 그때부터 계속 뒤쳐졌죠. 그때 심판 판정도 좀 족같이 나온 것도 좀 있고.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소노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3점 슛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 삼성과의 두 경기 가진 경기에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3점 슛 40개 던져서 9개 들어갔고, 지난 경기도 8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점 야투가 아예 안 터지고요. 여기에 지금 용병 2마리, 병신 2마리가 팀에 전혀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 경기는 모비스가 그냥 충분히 마행까지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모비스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이 경기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전 경기에서 또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도 풀세트를 갖고, 그 전전 경기에서도 한국전력과의 또 경기에서도 풀세트를 갖고, 그냥 마행을 안 해요. 범실이 매일 대한항공 분석할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서 지겨운데, 감독 새끼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만큼은 우리카드에서 그 경기 내용을 보시면은 요스바니가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 현대캐피탈전도 그 새끼 때문에 졌고, 근데 요스바니가 몸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을 계속해서 중용을 하면서 썼던 이 토미 감독, 미친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는 이준을 쓰지 않고 정한용을 1, 2, 3, 4, 5세트를 풀세트를 넣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항공이 범실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브지 않습니까?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막심을 데려왔지만 막심을 데려오다 보니까 파질리를 또 리시브에 세워야 되다 보니까 서브 에이스가 상대에게 내주는 것도 많고, 근데 상대는 또 오늘 대한항공 서브를 또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어바가 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 경기 언어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이기건 지건 간에 풀세트를 많이 가고 한 세트를 무조건 어떻게 보면 내주고 시작을 하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181.5바를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대한항공 승 마인 쪽으로 보고 풀세트 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경기 현대건설 도로공사다. 위파이가 이제 시즌 아웃이 떴고 양효진이 지금 허리가 아야하면서 지금 현대건설이 좀 위기가 닥쳤죠. 그러면서 지금 모마도 발모가지 상태가 지금 안 좋고, 그래서 이 경기는 위파이가 여자 배구의 현대건설 팀에서 리시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파이가 없기 때문에 정지훈이가 또 리시브를 또 폭탄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도로공사 친구들이 오늘 정지훈에게 또 서브를 계속해서 목적타를 계속해서 넣을 겁니다. 공략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정지훈이 힘들면 또 고혜림을 넣을 건데, 고혜림을 쓰자니 또 공격이 미비하고, 물론 이 시즌 몇 경기 전에도 고혜림 선수가 나와가지고 경기 체인저 역할을 했던 적은 맞지만 그 경기는 한두 경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나차, 그 다음에 강소희가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고, 문제는 지금 왼손잡이 니콜로바가 기가 죽어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니콜로바가 공격 범실 엄청 많이 했죠. 1세트부터. 좀 멘탈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 니콜로바이고, 니콜로바가 오늘 초반에 좀 범실만 나오지 않고 팀에 조금의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는 경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잠시만요.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 맞지?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는 비벼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 풀엔의 오버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오늘 해외 축구가 이제 11경기가 포진되어 있는데, 똥배는 파리 말고는 없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챔스가 또 홈 어웨이로 치러지기 때문에 보통 원정 오는 강팀들이 무승부를 띄우려고 하거든요. 맨시티도 최근에 경기력이 당연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나 홀랜드가 보이지 않거든요. 언어바가 레알 3.5가 지금 책정이 됐지만 2.5를 줬으면은 레알도 오바 쪽을 생각을 하겠지만, 역시나 챔스 DNA 레알이죠. 근데 맨시티가 또 홈에서 이겨먹고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맨시티 경기 굉장히 어렵고,
분위기 최근에 경기력은 레알이 뭐 좋다라고 할 수 있고 유벤도 최근에 공격이 좀 되죠. 그 유벤투스 그 이름 뭐죠? 공격수 그 이름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뭐 블라우비치가 뭐 서브로 나올 정도니까. 근데 PSV도 디펜스 그리고 뭐 네덜란드 팀 성향상 원정 오면 꼭 불안하고 홈에 가서 잡는 좀 특징이 있고 유벤투스도 네덜란드 원정이 좀 빡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쇼당을 붙이고 가야 되거든요. 유벤투스 그리고 유벤투스 최근 2경기에서 경기력이 무엇보다 공격력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 최근에 유벤투스 홈 관중 여러분 어제 그저께 경기인가요? 라치오 홈 경기 보셨죠? AC 몬차 상대로 그 나폴리 홈 경기장은 육상 트랙 경기장이거든. 근데 그 나폴리 홈 경기장이 텅텅 비었어요. 근데 유벤투스는 지난 홈 경기 전전 경기였죠? 베네치아인가? 깔리아리인가? 그 1대0으로 지다가 결국 후반에 블라우비치가 2대1에서 3대1 가는 왼발 중거리 슛 때려갖고 3대1 냈던 경기. 그 경기 보셨겠지만은 유벤투스는 관중이 만땅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유벤투스 홈 최근 2경기를 경기를 보시면 홈 관중들의 열기가 굉장히 또 뜨거운 유벤이거든. 그래서 유벤도 네덜란드 원정 가는 길 1차전에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겨놓고 가야 좀 마음 편하게 네덜란드 원정 갈 수 있거든요. 근데 PSV 만만치 않죠. 뭐 공격수 4명, 5명이 뭐 공격수기도 하고. 자, 돌문도 최근에 좀 경기력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 리그전에 슈투트가르트전에 일단 이 경기를 데뷔를 했거든요. 돌문이. 역배를 줬더라고요, 돌문도. 근데, 스포르팅도 홈에서도 만만치 않은 구단이고.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주말에 미럴 상대로 패스를 했죠. 리즈가 최근에 이 경기 이제 와포드전 만나고 또 샌더랜드랑 또 일정이 잡혀 있을 만큼 리즈가 지금 승격이 되려면은 저런 컵 경기에 힘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뭐 리즈가 와포드 상대로 힘을 좀 쏟아 부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리즈 와포드도 뭐 그렇고 뭐 나머지 경기 뭐 아무튼 이따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서 우리 유튜브 형님들 또 좋은 아무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합 받고 싶으신 형님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멤버십에 제가 조합 올려놨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건승하십시오.